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6일 지방선거의 울산 지역 사전투표율은 19.65%로 총선이나 대선보다 낮았고 지난 지방선거보다도 저조했습니다. 지역 여야 모두 중도층과 부동층의 표심 잡기가 관건이라고 판단하고 남은 시간 사활을 건 유세 활동에 나섰습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울산 지역 사전투표율은 19.65%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평균에 비해 0.97%포인트 낮았고 제7회 지방선거에 비해서도 1.83%포인트 낮았습니다. 구군별로는 막판에 2파전 선거구도가 형성되면서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동구가 22.48%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서 중구와 울주군, 북구 순을 보였고 남구가 18.72%로 가장 낮았습니다. 낮은 사전투표율에 대해 여야 모두 할 사람들만 투표를 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적극적 지지층 또는 선거에 관심 있는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 선택해야 하는 후보들이 많다 보니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점이 사전투표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율만을 놓고 유불리를 따지기는 조심스럽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지역 여야는 모두 선거일 투표에 임하는 유권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마지막까지 한 표라도 더 확보하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5월 31일 자정까지 무박 유세 활동을 통해 전통적 지지층과 함께 부동층과 중도층 표심 공략에 사활을 걸 방침입니다. 또 한 사람이라도 더 투표장에 갈 수 있도록 투표 독려 활동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한 중도층의 표심을 누가 잡느냐가 이번 선거 승패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부의식 해상풍력 1차 투자단의 모든 발전사업 허가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송 후보는 1차 투자단의 6.6기가와트 허가 완료에 이어 2차 투자단의 허가도 순조롭게 진행되면 울산의 해상풍력은 9.6기가와트가 된다며 무상전기와 무상교통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는 마지막 릴레이 유세를 벌이며 바닥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김 후보는 북구 신상안교와 중구 태화시장, 현대차 명촌 정문과 공업탑 로터리 등에서 침체된 울산의 위기를 극복하고 소통과 화합으로 미래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앙당 차원의 지원 유세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어제 울산을 방문해 중구 태화시장과 북구 화봉시장에서 지원 유세를 펼쳤습니다. 나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려면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표를 줘야 한다며 울산이 미래산업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울산 남구와 북구 현대차 명촌 정문 일대에서 지원 유세를 벌였습니다. 박 전 장관은 촛불로 몰아낸 적폐 세력의 부활과 어두운 과거로의 후퇴는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한다며 울산에서 노동은 울산을 지키는 근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최근 유세를 벌이던 자원봉사자가 폭언과 폭행 위협을 당했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9일 오후 1시 30분쯤 동구 대화감공원 입구 유세 차량 위에서 연설 중이던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여성 자원봉사자를 향해 한 남성이 폭언과 폭행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연행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특정 정당의 열성 지지자들이 공포감을 조성하면서 선거 운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가 6월 1일 울산 지역 281개의 투표소에서 실시됩니다. 일반 유권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으며 1차로 울산시장과 교육감, 기초단체장 투표용지 3장을 받고 2차로 시의원과 시비례대표,
기초의원과 기초비례대표 등 4장을 교부받아 투표하면 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으며 울산시장과 교육감, 시 비례대표 당선인 교부식은 6월 2일에 개최됩니다. 울산의 코로나19 신규 학생 확진자 수가 1월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감소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어제 0시 기준 울산의 코로나19 신규 학생 확진자 수는 9명으로 지난 1월 22일 이후 128일 만에 10명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신규 확진된 교직원도 1명으로 학교 내 감염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한 신고와 보상 절차가 간편화됐습니다. 울산시는 그동안 별도로 신청해야 했던 이상 반응 신고와 피해 보상 신청 절차가 어제부터 일원화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의료진이 이상 반응을 진단하고 신고했을 경우에만 피해 보상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접종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기관에 이상 반응을 신고한 뒤 직접 피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상 반응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관할 보건소에 피해 보상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울산시가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에 시민 응원단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울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6월 2일부터 3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울산시는 최대 2,000명의 시민 응원단을 모집할 예정이며 응원단은 올바른 관람문화 정착 운동과 경기장 환경정비, 대회 홍보 활동에 나서게 됩니다. 울산시는 홍보 기념품과 응원도구, 간식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휘발유와 경유값이 연일 고공행진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값이 싼 주유소에는 저렴하게 기름을 넣으려는 운전자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과 함께 기름값 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시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더욱 팍팍해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심은홍 기자입니다. 울산 울주군의 한 알뜰 주유소. 이 주유소의 휘발유는 리터당 1,950원, 경유도 리터당 1,95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에서 가장 싸다는 입소문을 타면서 기름을 넣기 위한 차량 행렬이 이어집니다. 다른 주소보다도 여기가 좀 저렴하게 나와가지고 좀 멀리 가지만 갔다 오는 도중에 또 중간에서 넣고 그렇게 합니다. 휘발유도 사정은 마찬가지. 29일 오피넷에 따르면 5월 넷째 주 울산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973.4원으로 전주보다 33.6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2,000원을 훌쩍 넘긴 주유소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운전자들은 싼 주유소를 찾아다닐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제 가격 계속 보이고 올라가는 게 눈에 띄게 보이다 보니까 그 내비게이션에서 이제 최저가 해가지고 뜨기 때문에 그거 보고 오는 것 같아요. 29일 울산의 리터당 평균 휘발유가는 1,993원, 경유는 1,990원. 3원 정도밖에 나지 않지만 일부 주유소에선 가격 역전 현상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유 차량 소유자들의 시름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갑니다. 현재 수요 대비 공급 부족인 글로벌 석유 수급 여건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여름철 휘발유 성수기인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이 시작이 돼서 재고까지 부족한 상황이 더 지속이 되고 있어서 그런 걸로 보고 있습니다. 수급 여건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고 또 여전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유가가 하락할 요인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휘발유와 경유값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머지않아 2,000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 상승에 기름값 폭등까지 시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날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심은홍입니다. 건설노조 골재운송 덤프 조합원들이 다음 달 2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이들은 적정 운송비 등을 요구하며 석산, 레미콘 제조사 측에 집단 교섭을 요구한 상태로 오는 2일부터 건설 현장 순회 투쟁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원들은 유가 폭등으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만큼 운송비와 임대료를 적정 수준까지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중소기업 체감 경기가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하락하면서 3개월 만에 다시 악화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부산 울산 지역본부가 지역 중소기업 342개사를 대상으로 6월 중소기업 경기 전망 지수를 조사한 결과 울산의 경기 전망 지수는 79.5로 전달 대비 4포인트 하락하며 3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한편 중소기업 중앙회 부울본부는 6월 울산 중소기업의 지수 하락 원인으로 소비심리 회복 지연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울산의 18세 미만 아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의 아동 인구와 양육 현황에 따르면 울산의 아동 인구 비율은 지난 2016년 18.4%에서 2020년 16.4%로 4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한편 2020년 현재 울산 아동 비율은 16.4%와 경남 15.6%는 전국 비율 14.7%보다 높았으며 부산은 13%로 전국보다 낮았습니다. 혼자 등산 온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다 다치게 한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현배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울주군 장구산 등산로에서 혼자 등산 온 여성을 뒤에서 껴안으며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다 한 혐의로 받고 있으며 피해자는 A씨와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북구청이 지난 24일부터 농작물 가뭄 피해 재난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가뭄 피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구청은 상황실로 피해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전파하고 피해 상황 모니터링에도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또 가뭄이 지속될 경우 신속하게 예비비를 확보해 살수차 임차와 하상 굴착, 저수지 준설 등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28일과 29일 독일에서 열린 뉘르부르클링 24시 내구 레이스에서 현대차 N브랜드 3개 차종이 모두 완주에 성공해 7년 연속 전 차종 완주 성공과 함께 우수한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현대차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서 출전한 엘란트라 NTCR이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고 i30 NTCR이 2위에 오르는 등 탄탄한 내구성과 압도적인 주행 성능을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모두 135대의 차량이 출전해 93대가 완주에 성공했으며 현대차는 지난 2016년부터 7년 연속 완주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방사능 교육용 VR 기기를 도입해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합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방사능 유출 시 실내 대피 요령과 구호소 이동 요령, 구호소 도착 후 생활 요령까지 경험할 수 있는 VR 훈련 시스템 100대를 구매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울산 안전체험관과 북구와 울주군 거점형 안전체험교실을 운영 중인 학교에 우선적으로 배부하고 희망 학교에 한해서도 대여할 계획입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